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네, 사업계획 승인 그렇게 되죠. 잠깐만요. 우리 그 주택급성 주택건설 절차 네, 여기를 보시와요. 여러분 우리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어요. 이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요. 즉 건축법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죠, 허가.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할 때는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 되고요. 원칙이. 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허가권이 우리 다 외웠죠. 뭐,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랑 광역시랑부터 직접 허가를 받는다. 뭐 이런 내용 공부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의 집을 짓는 거야.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때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서를 들고 네, 승인권자에 가서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 건설 사업과 주택법상 대지중 사업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서울시청에서 승인받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 사업계획 승인을 배우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무엇을 얘기할 건지, 무엇을 학습하실 것인지 소개가 됐죠. 사업계획 승인. 그럼 이제 당연히 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겠죠. 그때 승인권자 승인 대상.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지어야 할 대상. 금방 말씀드렸잖아. 30호,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예외적으로 50호, 50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으면 외워야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에게 승인받지? 사업계획 승인권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미만일 때.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할 대상. 이런 거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대지의 소유권이 있어야 되죠. 대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고. 그리고 이제 매도 청구. 여기에 따르는 매도 청구가 있습니다. 매도 청구 제도. 이런 것은 이제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네. 그 다음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2년 내에 공사를 보통 착수합니다. 5년 내에. 주택급상 사업계획서 받고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5년 내에 원칙은 5년 내에 착수하죠, 착수. 공사 계획을 미리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다 지으면은 준공사를 받잖아요. 그 준공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용검사라고 부른다고, 사용검사. 우리는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사용승인, 주택법은 준공사를 사용검사 이렇게 한다고. 누가 누구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처리 기간은 며칠 내에 사용검사 처리가 이루어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용검사의 효과 등을 수험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략, 아까 착수는 5년 내에 착수가 원칙이죠. 착수기한을 위반하면은, 즉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은 그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있거든. 사업계획서는 취소. 이런 부분을 지금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을 여러분에게 흐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또 교재를 짚어가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89페이지 오면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나와 있고 넘기면은 박스가 나옵니다. 590페이지. 590페이지 맨 위에 박스는 위에 적으십시오.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고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들고 승인권자에 가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주택건설을 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 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통째 암기. 통째 외워야죠. 통째 암기 하셔야 돼요. 암기.
너무 좋으시죠. 그죠? 네. 첫 번째.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위주금 되죠.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동그라미 3번 내려오십시오. 대지 조성사업은 얼마? 1만 정도 이상. 그래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은 주택구역에서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다시 올라갑니다. 단독주택. 자, 30호 이상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음 중 한 개 당하면, 즉 기업과 니은 중 한 개 당하면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 이거 외워야 돼, 예외를. 진짜 봄에는 기억날 정도로 하라는 거죠. 암기 카드 만들어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자, 같이 보겠습니다. 기업권. 공공택지를 지정할 수 있는 10가지 공공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용지를,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이 말이에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았어. 물리적 일체성이 있는 땅을 일단의 토지라고 하잖아요. 이 물리적 일체성이 있는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한 단독주택은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는 거죠. 다음, 건축법 시행사 한옥 동그라미. 한옥은 단독주택인데 50호 미만의 한옥 단지가 쉽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제외시켜주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49호까지는 49개의 단독주택 단지는, 한옥 단지는 쉽게 건축허가 받고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공공택지를 분할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아서 그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다음에 한옥의 경우에는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 딱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30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기업번에 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미추고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1주택하고 단지형 다세주택. 그죠? 요건. 세대별 세대별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지휘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1주택과 단지형 다세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게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이야. 그러니까 동수가 2개 이상이잖아요. 2개 이상이잖아. 101동, 102동, 103동. 이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단지인 경우에는 이 진입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이라고? 6m 이상.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을 확보하면 대충 자동차가 서로 교차하여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잖아요. 이런 단지 요건을 갖추고, 이 단지 안에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가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단지하고 다세대 주택 단지는 쉽게 건축허가 받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50세대 이상부터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은 너무 중요한 거야. 도시 및 주거환경제법상 미치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 현지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뭐만 외우면 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49세대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 받고 쉽게 건축이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특례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거주지역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소득층 거주지역은 평지입니까? 되게 산입니까? 산 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지가 크지 않단 말이야. 5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받고 쉽게 그 무주택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임대주택들이 쉽게 건설될 수 있도록 50세대 이상부터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해준 거예요.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럼 다 됐죠? 세대별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1주택과 단지형 다세주택 단지이거나,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건설될 때는 50세대 이상부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생각보다 쉽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별 분할 시행은 다 해드린 것 같고, 아까, 네, 됐고, 읽어보시면 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필요하시고, 우리 건축 허가권자처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자, 원칙이 뭡니다. 대지 면적 10만 제곱 이상 줄거예요. 박사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수부터, 즉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갑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가면은 591페이지 예외가 꼭 외워야 됩니다. 별표 2개. 다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장으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국토교통장이 누구죠? 중앙정부잖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꼭 외웁니다. 국가하고 주택공사 너무 중요합니다. 국가하고 주택공사. 국가하고 주택공사죠. 지자체는 이게 안 들어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시험 내더라고. 주택공사 들어가니까 지방공사 들어가는 것처럼 낼 수도 있죠. 지방공사는 해당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공사는 국토교통장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 국가하고 주택공사만 꼭 외워야 돼. 국가하고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세대수하고 상관없이 전부 중앙정부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예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저디에 줄 거죠. 택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 추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이잖아.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면 한꺼번에 많은 수백만 세대, 수십만 세대가 공급되니까 주택수급 불균형을 중앙정부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입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원에서 동그라미입니다. 긴급한 주택원에서 지역균형개발 동그라미예요. 광역 차원의 조정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원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거나 광역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시군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토교통장관이 이런 이유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라면 주택건설을 할 때 국토교통장관부터 사업계획서를 직접 받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한 자, 국가 등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이열. 국가 등 공공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가 등이 총 지분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국가 등의 재원이 50% 이상 출자가 되잖아. 공익 목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입법이 된 겁니다. 약간 이해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 동그라미 1번 꼭 외워야 됩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제가 아닙니다. 국가하고 주택공사만 세대수와 상관없이 전부 국토교통장관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중에 사용검사도 국토교통부 중앙정부도 직접 준공사를 받아야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까지 했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제외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 제외 거의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많이 그냥 너무 또 섭섭해 하실까 봐 그냥 하는 거예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 시설 동일 용도로 건축하면 주상복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3층까지 3가고요. 4, 5, 6, 7, 8 이거는 주택인 거예요. 공동주택이죠. 그러면은 300세대 미만이 공동주택이 300세대 미만이야. 300세대 미만인 주택과 상가는 주택 외 시설이잖아.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인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이니까 주상복합 건축물이잖아. 주상복합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청별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잖아요. 건축 연면적. 건축연면적은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8000.
8천이지 8천. 건축 연면적 8,00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 주택 연면적은 주택으로 된 층이 5개 층이니까 5천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 90% 미만이니까 90%보다 작으면 되지 뭐. 이 경우에는 이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니까 중소규모 주상복합 건축물은 사업계획을 받지 않고 이 요건을 갖춘다면 사업계획을 받지 않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이 주상복합 건축, 중소규모 주상복합 건축물이 쉽게 건축될 수 있도록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다 제외시켜 주니까 건축허가 받고 지어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놓고 읽고 지나가면 돼요. 농어촌 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 제일 끝에 오면 되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 집지을 땅, 소유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외가 중요하죠. 예외. 593페이지 봐요. 59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집중하세요. 읽어가다가 줄 거 알 때 줄 것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동그라미 1번. 국토교법상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 씹으실 거예요. 해당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줄 거예요. 밑줄 그럴 때 항상 가로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가로 건너뛰어서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80% 이상 동그라미 매도 청구 대상 동그라미 매도 청구 동그라미 다 하시면 되죠.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이 확보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전부에 대해서 줄 거죠. 대지 그 전부에 대해서 사용권이 확보됐든지 그리고 사업주체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신청이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 가야 되는데 설명을 들어요. 설명 듣고 같이 봐요. 설명 듣고 보셔야 돼요. 교재를 볼 수. 그러면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봐주시고요. 설명 먼저 들어주시와요. 네, 여러분 힘내세요. 주택법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주택법까지 이제 수업 들었으면 뭐. 여러분 이제 한번 해독수를 늘려야 됩니다. 적어도 문제풀이 6, 7일에 오시기 전까지 적어도 3회도, 최소 3회도 강의 3번 이상 반복하십시오. 최소 3회도. 최소 3회독이 안 되면 문제풀이 오셔도 상당히 힘들걸요. 듣고 오셔야 돼요. 해독수를 늘리면 합격할 확률이 자꾸 올라갑니다. 앞에 보시죠. 힘내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도로가 있고요. 대지가 있어. 이 대지에다가 Y건설에서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 Y건설을 뭐라고 불러요? 등록사업자로 하시면 아까. 등록사업자는 뭐죠?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되죠. 사업주체. 오늘 사업주체 중에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셨잖아요. 사업주체 된단 말이에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니까 서울 같은 서울시청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이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뭘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었잖아.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은 이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은 즉 토지 소유자로부터 내 땅에 아파트 지어도 좋다고 사용 승낙서 받아오라는 거야. 그 다음에 80%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되고 나머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20% 미만의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이 대지가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면 소유권 확보 없이 예외적으로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서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야. 주택공사야. 믿을 수 있잖아. 그때는 소유권 확보 없이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대지 전부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잠깐 1번의 요건을 갖췄어.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 토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 대지에. 이 경우에는 매도 합의가 되든지 승소 판결 이후에만 공사 착수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매도 청구는 지금부터 공법에는 매도 청구는 참 그냥 시가입니다. 시가. 공식. 매도 청구는 시가로 공식처럼 기억하시라고.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합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를 하려면은 매도 청구 전에 최소 3개월 이상 매도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도 협의가 제일 좋은 거잖아. 매도 청구 소송보다는. 그래서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거 기억해야 돼.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하고 매도 청구 전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협의 불성 없이 매도 청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대지 면적 95% 이상을 사용권을 확보했어. 잘 보세요. 대지 면적 95% 이상이니까 여기 이 대지 중에서 이 5% 미만의 대지를 남기고 5% 미만 다른 색깔로 할까? 노랗게 5% 미만의 대지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용권을 확보가 다 된 거야.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이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 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는 5% 미만이잖아. 이 토지의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단 95% 미만 사용권을 확보한 거야.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 대지 면적의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 동네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이 동네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10년 이전에 그 10년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를 하여 온 자. 그러면은 이 동네에 오래 살았습니까? 얼마 안 살았습니까?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이들을 장기 거주자예요. 오래된 원주민, 오래된 원주민을 보는 거, 원주민. 투기꾼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매도 청구를 못해. 그래서 이들을 제외한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 고시하기 10년 이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서 현재까지 보유한 이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도 청구가 허용되는 거야. 95% 미만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리고 그때 매도 청구는 항상 시가로 하고 매도 청구 전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반복하십시오. 한 번 더 들으세요.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시면 돼요. 교재 같이 와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매도 청구 같이 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으로서 일정한 근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주체는 그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근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 동그라미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줄 거예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시가로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줄 거예요.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 몇 개월?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 그 다음 내려와요. 박스 안에 들어와요. 조금 이따 줄 것이십시오. 아직 끊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1번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 95% 미만에 대해서 95% 미만만 동그라미예요. 95% 미만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자 집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금부터 밑줄 거예요. 밑줄 거면서 따라와요. 줄 거면서 따라오세요. 가로 건너뛰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 동그라미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까지 줄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자 밑에 제가 이 자를 뭐라고 하죠?
투기권입니까? 오래된 원주민입니까? 그렇죠. 오래된 원주민이죠. 오래된 원주민이 원주민. 오래된 원주민입니다. 이 오래된 원주민을 가로 건너뛰고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는 여기다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내려와요. 주택 건설 대지 면적이 95% 이상 동그라미입니다.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다 줄 것이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옵니다. 양가로 2번.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그 계리서에 도장 안 찍으면 그죠? 그 집 아파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집 아파트만 빼놓고 리모델링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시가로 팔고 매도 청구하고 안 되면 이제 매도 청구 소송하겠죠. 선서 판결 받고 바로 해버린다고. 집값은 법원에 공탁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동의하지 않는 자는 쫓아내버린다고. 매도 합의가 안 되면은.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권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밑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595페이지 제일 위에 줄 것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수 기간 내려옵니다. 6번 암기 착수 기간입니다. 착수 시기죠. 착수 시기. 그래서 595페이지 맨 밑에 박스의 제목이 뭐라고요? 착수 시기. 공사 착수 시기입니다. 착수 시기. 착수 시기. 네. 외워야 되죠. 암기.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는 5년 내에 공사 착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때는 최초로 사업을 진행하는 공고 1공구잖아. 보통 1공구는 사업계획서 받고 5년 내에 착수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 2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2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착수 기한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은 책자를 넘기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넘기면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착수 기한을 위반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이미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제목 밑에는 이미 취소라고 적어둡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잖아.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는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이미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착수 시 위반 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보시죠. 설명드릴게요. 설명 들으시죠. 착수 시기도 외우고 취소 사유도 외우고 동시에 외우는 거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면은 109, 209로 구분해서 109, 209로 구분해서 착수 신고하고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구별로 분할 시행이 가능하잖아요. 그 보통 이제 109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뭘 받죠? 사업계획 승인 받겠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109는 5년 내에 착수해야 되는 거야. 5년 내에 착수 신고해야 된다고. 공사 막 진행 중이죠. 아파트 막 짓고 있겠죠. 5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고. 난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구별 분할 시행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최초로 진행하는 109에서 5년 내에 착수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에 착수가 없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 이외의 공고는 2공구잖아요. 그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이외의 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일, 즉 1공구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일로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2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단 이때는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미 1공구는
착수신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나머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유 아셨죠? 이 착수 시기를 위반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596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에 사업 주체가 경매 공개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사업 주체의 부도 파손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598페이지 사업을 위한 조치가 나와 있으면 주택 건설 사업이 잘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다음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598페이지 보겠습니다. 598페이지에 토지 등의 수용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3번 내려오십시오. 그 위에 필요 없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등은 다 주택법에서 국토교육부에서 한번 배웠죠. 한번 배웠고 거기서 출제하지 여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토지 수용 내려옵니다. 자, 주택법상 토지 수용 주체는 국가 등 공공사업 주체만 가능합니다. 수용 사용권자가 누구라고요? 적으세요. 공공사업 주체에 하나입니다. 공공사업 주체에 하나요?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 목적이. 수용 목적이 그쪽 599페이지 맨 위에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이 목적이야.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할 때만 주택법상 공공사업 주체 하나요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5번 특례 별표. 자, 우리 공치법상 토지 수용권 벌써 이제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치법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 1번이 뭐죠?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되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됩니다.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공익사업일 것. 두 번째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과 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5번 보세요. 5번 특례 가로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줄까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공치법상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줄 거예요.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따로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공공사업 주체에게 토지 수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상 공공사업 주체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받지 않아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을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재결 신청 기간은 우리 공치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몇 년 내에 해야 되죠? 공익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주택건설 사업은 줄 거죠. 제일 밑에 줄에 주택건설 사업 시행기간, 주택건설 사업 기간 내에 언제든지 재결 신청을 허용하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주택건설 용지 확보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줄 거죠.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번 딱 설명할게요. 한번 딱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시죠. 쉬워요. 국가가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국공유지잖아. 국공유지. 국유지하고 공유지를 매각을 할 때 매각을 하거나 혹시 임대를 한다면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지원해 주라는 거야. 국민주택 규모죠. 1번 박선해 보십시오. 박선해 목적이 나오죠. 국민주택 규모야. 국민주택 규모는 우리 배웠잖아.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잖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니까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전체 건설 시대수의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한다 이 말이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단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그날로부터 2년 내에 약속대로 국민주택건설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도 착수를 하지 않으면 우선 매각을 했다면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해버립니다. 환매 조치. 받은 집값 돌려주고 소유권 빼앗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선 임대했다면 그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명 다 드린 거예요. 같이 볼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할 때 다음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몇 개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국민주택이나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려오십시오.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료로부터 2년 이내에 죽겠죠? 매수 또는 임차료로부터 2년 이내에 손대죠. 국민주택 규모 주택, 조합주택 건설을 하지 않고 그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도 하지 않으면 죽겠죠. 우선 매각 시 무슨 조치하죠? 환매 조치, 환매 동그라미. 이것은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임대계약 취소 동그라미. 다음 누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소 조성된 대지 활용입니다. 교재 보십시오.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찾아가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거예요. 요구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어차피 채비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찾아가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거죠. 줄 거예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줄 거죠. 해당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주택법상 사업 주체의 채비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단 이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를 사업 주체의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할 때 줄 거죠. 경쟁 입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 주체가 하나는 경쟁 입찰 필요 없잖아. 그죠? 이때는 수의의 방법,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가로 3번 601페이지죠. 사업주체가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어. 여러분,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다는 것은 환지계획에 의해서 아직까지 채비지의 위치와 면적이 결정이 안 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줄 거죠.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조성해 줘야 돼요. 하나의 단지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규모 국민주택 건설 단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두 번째 줄 끝에 감정 가격 줄 거예요. 밑에 저거 원칙.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 원칙인데 세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 어디에 조성원가 예외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시행 절차, 사업 시행 절차는 잠시 휴식하고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